안녕하세요. 양력학과 미적분에 대해 발표할 박건 정진원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양력학에 관하여, 두 번째 미적분을 이용한 양력학 해석, 세 번째 약통학과 미적분에 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양력학은 약물을 생체에 투여함으로써 생기는 생체의 반응에 주목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양력학은 크게 약통학과 양력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약통학은 시간과 약물의 농도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양력학은 약물의 농도와 효과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양력학은 영차 양력학과 1차 양력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차 양력학은 약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량이 대사되는 것을 의미하고 1차 양력학은 약물의 농도에 비례하여 대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순서를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몸속의 약물 대사 요소가 10개이며 그 효소의 결합 효율이 50%일 때로 가정하고 이론상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이 2개가 들어오면 결합 효율이 아까 50%라고 했으므로 1개가 대사되고 1개의 약물이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약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2개가 대사되고 2개의 약물이 남게 됩니다. 계속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이때까지의 경향성을 보면 약물의 용량에 비례하여 대사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1차 양력학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몸속에 약물 대사 요소가 10개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약물 용량이 20개가 되는 순간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포화 상태 이후에는 약물 용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사 속도가 10에 머무르기 때문에 0차 양력학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응 속도 10은 최대 반응 속도입니다. 위 실험을 요약하면 섭취된 약물의 용량이 적을 때, 즉 저농도일 때는 1차 양력학을 따릅니다. 그리고 섭취된 약물의 용량이 많을 때, 즉 고농도일 때는 0차 양력학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찾은 약물 용량과 반응 정도의 관계를 나타낸다면 미카엘리스 멘테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미카엘리스 멘테 방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식에서 V는 약물 대사 속도, Vmax는 최대 반응 속도, S는 약물의 농도, Km은 반응 상수를 의미합니다. 미카엘리스 멘테 방정식을 약물의 농도가 작을 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때 분모에서 Km 반응 상수에 비해 농도 S가 매우 작기 때문에 S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는 Vmax 곱하기 Km분의 S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이때 Vmax와 Km은 고정값이므로 1차 양력학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물의 농도가 충분히 클 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때 분모에서 S에 비해 Km이 매우 작기 때문에 Km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m 더하기 S분의 S는 1로 수열하므로 V는 Vmax가 됩니다. 이때 약물 대사 속도가 약물의 농도에 관계없이 Vmax로 일정하게 됩니다. 이는 0차 양력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카엘리스 멘테 방정식을 근거로 하여 약물 용량에 따른 반응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X축이 산수 용량의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산수 용량이란 1, 2, 3, 4, 5와 같은 숫자들을 말합니다. 저농도일 때 반응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반응 증가 정도가 점점 완만해집니다. 이는 고농도가 될수록 점점 0차 양력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농도일 때는 포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론상 최고 반응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100%일 때, 즉 y는 1을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납니다. 따라서 y는 x 더하기 1분의 x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산술 용량 그래프는 값이 클수록 반응 정도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약물의 특성이랑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완한 것이 대수 용량 그래프입니다. 대수 용량은 로그 용량으로 더 큰 수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때 라지 x를 ln x로 취한하고 x는 2의 라지 x가 됩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1분의 1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x자 모양의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란 기울어진 x자 모양의 곡선입니다. 그리고 비선 함수로 미분 가능한 연속성을 가진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는 중심에서 변곡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가 중심에서 변곡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도함수를 구해 보았습니다.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도함수를 구하였을 때 f'x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이때 도함수에서 산수기하 평균을 사용하여 x는 0일 때 f'x가 최대값을 가지고 그때 fx값은 2분의 1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심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변곡점을 가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시 분석해보면 중심에서 변곡점을 가집니다. 이때 이 변곡점은 UO 농도 50% 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곡점은 약물 반응 실험 시 모든 농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약동학과 미적분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흡수 속도 상수,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청소율이 이 과정을 설명하는 약동학 파라미터입니다. 실험을 통해 해당 약의 파라미터들을 계산한 후에 파라미터를 통해 투여했을 때의 혈중 약물의 농도를 예측하고 이 예측을 통해 약물 투여를 설계하는 것이 약동학의 역할입니다. 정맥 주입 후 약물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완만히 감소하는 지수함수 형태를 띠게 되는데 y축을 로그 농도 단위로 바꾸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직선이 되고 lnc는 -kt 플러스 lnc0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변의 지수를 취해주면 c는 c0 곱하기 2의 -kt 승이 되고 왼쪽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lnc는 lnc0-kt를 변형해주면 t에 대해 미분하면 c분의 1 곱하기 dt분의 dc는 -k고 c를 넘겨주면 dt분의 dc는 -kc가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t분의 dc는 매 순간마다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를 의미합니다. c는 농도의 일정을 의미하고 k가 이 두 값이 비례하다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여기서 어떤 값의 변화율, 즉 dt분의 dc가 그 값 자체, 즉 c에 비례하는 현상을 1차식에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약들은 1차식에 따라 제거됩니다. AUC는 그래프 아래 면적으로 약물에 노출된 총량을 의미합니다. CT를 0에서 무한대 시간으로 적분 계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율을 구할 때 이용됩니다. 청소율은 우리 몸이 약이 녹아있던 혈장이나 혈액을 청소한 양을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H분의 L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혈장이나 혈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L이라는 단위를 쓴다는 것입니다. 장기의 약물 제거 능력을 나타내는 고정불변한 지표로 이러한 고정불변의 CL이 있기 때문에 약물이 1차식에 의해 제거됩니다. CL 값은 먼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약물의 농도의 변화가 무시할 만큼 작고 두 번째 간격마다 제거된 양이 CL 곱하기 CT 곱하기 델타 T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도수는 몸 안에 들어온 약물의 양을 의미하는데 이는 0에서 무한대 시간의 간격 동안 제거된 약물의 양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변은 0에서 무한대 시간의 극히 작은 간격대로 쪼개서 그 간격마다 제거된 약물의 양을 모두 합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델타 t는 가로 길이, CT는 세로 길이, 시그마는 직사각형 넓이의 합, 리미트는 무한히 잘게 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직사각형을 무한히 잘게 자라서 합친 것은 그래프 아래 면적과 같으므로 CT를 0에서 무한대의 시간으로 적분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즉 도수는 CL 곱하기 AUC가 성립하게 되고 복용량과 AUC를 알면 CL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K는 V분의 CL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혈장 약물 농도가 떨어지는 속도는 -kc, 체내에 남아있는 약물의 총량이 줄어드는 속도는 -ka, 지구속도는 cl 곱하기 c입니다. 어느 순간 체내에 존재하는 약물의 양이 A는 C 곱하기 V이므로 양변에 -k를 곱해주고 cl 곱하기 c로 변환해준 다음 정리해주면 K는 V분의 CL이 됩니다. 감사합니다.